7차 경제 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장관님께 죄송하고 참 미안합니다. 우리 예결위 대부분 장관님들께서 어저께 예결위 전체 회의 정책 질의가 있어서 오늘 새벽 1시경에 산회했는데 불과 6시간 이렇게 또 회의를 하게끔 소집을 해서 벌써 오늘만 두 번째 만나는 이렇게 해서 다들 바쁘실 텐데 또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회의를 하게 돼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오늘 또 이 회의 마치고도 또 뒤에 회의가 또 줄줄이 있어서 아마 장관님 참 힘드실 것 같습니다. 양해 말씀 드립니다. 4월 취업자 통계가 나왔고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3개월 연속 취업자 증가가 10만 명 초반을 기록하는 등 고용 여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등으로 제조업 신규 취업자가 감소로 전환되고 서비스업 고용도 허용이 더뎌서 앞으로의 고용 여건도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우리 경제가 3%대 성장 회복이라든지 또 많은 대내외 리스크 관리, 또 9분기 만에 실질 가계소득 증가 전환 등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 운영 측면에서의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습니다만은 경제정책의 최종 결과물이 일자리라는 점에서 겸허하게 그간의 정책을 되짚어보고 또 필요하다면 반성도 하는 한편 앞으로의 일자리 창출력 제고의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을 하겠다고 하는 다짐을 우리 경제팀이 다 같이 한번 해봅니다. 우선 산업 업종별 고용 상황 여건을 면밀히 분석해서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 모든 분야에 대해서는 맞춤형 혁신 지원 방안을 마련을 해야겠습니다. 또 각 부처에서도 소관 관련 산업의 추가 일자리 창출 방안을 이른바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서 획기적인 대책을 각자가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집행에 대해서도 좀 한 말씀 좀 드립니다. 집행률이 좀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예산을 청년 중소기업 관련 사업으로 좀 전환하고 또 기존 예산 사업 집행에 있어서도 가능하면 집행 방법이나 시기에 있어서도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만들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정책을 이행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미래 먹거리, 신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새로운 일자리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 규제, 혁신을 강하게 추진토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대통령 주재 혁신 성장 점검 보고대가 있습니다만 오늘 오후에 논의되겠습니다만 혁신 성장의 모든 부분, 또 규제를 혁신을 포함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이 부분에 가일층 의혹을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새벽까지 국회에서 예산 심의를 했습니다만 현재 심의 중인 추경 예산은 여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등 국회와 적극 협조해서 신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추경 통과 즉시 바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립니다. 외환정책 투명성 제거 방안에 대해서 간략히 모두 말씀드립니다. 97년 변동 환율제 시행 이후에 환율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결정한다는 원칙을 정부는 견지해 왔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환율이 급변동할 경우에 시장 안정 조치를 실시해 왔습니다. 그와 같은 정책의 효과성을 감안해서 그 내역은 그동안 비공개로 해왔습니다. 그간 외환시장이 양적, 질적으로 성장하고 외환 보유액, 외채 구조 등 대외 건전성도 크게 개선되는 등 외환정책 환경이 변화했습니다. 또한 안정조치 내역 비공개로 대내외적으로 우리 외환정책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나 투명성 부족 지적이 바깥에서 꾸준히 제기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국제적으로 보면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공개하지 않는 나라이고요. G20 국가들도 대부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우리 외환 시장 안정 조치의 공개가
기본적으로는 가야 될 방향임에는 맞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그동안 검토를 해왔고 특히 우리 경제의 성숙도를 감안할 때 이 내역 공개를 진지하게 검토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IMF 등 국제사회의 권고, 또 시장 참가자,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이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왔습니다. 또 직접 관련된 장관님들이 모이는 경제 현안 간담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논의한 바가 있고 또 그동안에 저희 기재부와 함께 외환 당국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은행과도 긴밀한 협의를 해왔습니다. 앞으로 이 외환 정책의 투명성을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도록 제고하되 시장 영향을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기본 원칙 하에 경제장관회의에서 공개 대상, 주기, 시차 등 세부 방안을 토의를 통해서 특정을 할 생각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오늘 결정에 따라서 우리 외환 시장이 한 단계 성숙되고 대외 신고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다만 오늘 어떤 결정이 오늘 경제장관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더라도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급변동 시나 급격한 쏠림이 있을 경우에 필요한 시장 안정 조치를 실시한다는 기존의 외환 정책의 원칙은 변함없이 지켜나가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 바입니다. 다른 한 건이 두 건이 더 있습니다. 정부는 대한상회와 함께 지난 1년 동안 혁신성장 옴부스만을 설치해서 지역소통 강화 및 현장 애로 해소에 적극 노력을 해왔습니다. 어저께 예결위 정책질에서도 기업과 시장의 기살리기를 제가 여러 차례 답변을 통해서 강조를 해왔습니다만 이번에 그 현장 밀착형 혁신성장 지원 방안은 이와 같은 옴부스만 활동의 1차 성과물로서 총 39번의 간담회 등에서 건의된 과제들 중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 방안을 마련한 48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혁신성장 옴부스만을 통해서 경쟁을 제한하는 각종 진입 장벽 등 혁신 구제는 과감히 혁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한 건은 혁신성장 대책의 일환으로 LNG 추진선박 연간 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건은 우리 주무장관이신 우리 해수 장관님께 모두 발언을 참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부탁드립니다. 네, 양수산부 장관입니다. 전 해역에서 선박 연료의 황산화물 함유 기준을 3.5%에서 0.5%로 강화하기로 결정함에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연료인 LNG를 사용하는 선박이 대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LNG는 기존 연료 대비 미세먼지와 황산화물을 90% 이상 저감할 수 있어 국내 주요 항구 도시의 대기 오염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친환경 연료입니다.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2025년까지 전 세계에서 약 70조 원 규모의 LNG 추진선 건조 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등 최근 불황을 겪고 있는 해양 산업의 재도약을 이끄는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국제 환경 규제 강화를 해운, 조선, 항만산업의 상생 성장 동력으로 전환하고 친환경 해운 체계를 조성하기 위해 LNG 추진선박 연간 산업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번 활성화 방안은 LNG 추진선박 관련 산업을 선제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계획으로서 LNG 추진선의 국내 도입 활성화, 건조 역량의 강화, 운영 인프라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번에 마련된 계획이 원활히 추진되고 LNG 벙커링 등 관련 신산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후속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관계 부처들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